아침에 사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사과. 저한테는 독사과였어요. 사과를 먹으면 30분 뒤에 화장실을 뛰어갔어야 됐어요. 와, 그렇게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디톡스, 왜 해독 주스 인기 있었을 때 있었죠. 집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화장실에 가서 쏟아냈어요. 자, 반갑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저자 작가 이승훈입니다. 현재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생물, 유산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해결시킬 수 있는지, 혹은 소화불량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방식, 어떠한 음식을 통해서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나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내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내 몸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보신다면은 남들에게는 말하고 있지 못하는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자주 보이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정의는 우리 인체, 그러니까 피부 겉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신체 내장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군집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얼굴만 봐도 코, 볼, 그 다음에 귀, 손, 발 다 군집하고 있는 미생물의 군집이 달라서 이 미생물의 다채로운 다양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살면서 장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인체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모이는 곳은 어딜까요? 가장 많은 독소가 모이는 곳. 많은 분들이 이제 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장에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노폐물들이나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집합이 되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탈락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속이 좀 불편하면서 하루가 조금 무너진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균이 굉장히 심해서 거의 25년 가까이를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장 건강을 도대체 왜 챙겨야 돼요? 화장실만 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배변은요, 장이 하는 역할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어떻게 되죠? 음식, 영양소를 발효시키고 흡수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소화기관 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생물, 즉 유산균이라는 애들이 살고 있어요. 유익균과 유해균이라는 녀석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균주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산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독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 염증을 방어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면역을 담당하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는 곳이 바로 장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쉬운 예시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영양소 흡수를 못하네. 소장 육모에서 영양소 흡수를 못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나와 있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 흡수가 안 돼? 활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아 상태로 가거나 혹은 큰 일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긴 했지만, 그만큼 장 건강을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 장 질병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요. 일단 제 경험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극도로 심했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였어요. 혹시 여러분 하루에 설사 때문에요, 화장실 15번 이상 가보신 적 있어요? 전 가봤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 정확히 기억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0살이 넘어가는, 거의 한 31살 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배변감,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배변감이 생기면 진짜 1분이에요. 1분 이내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어렸을 때는요,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초등학생 때는 진짜 실수 많이 했어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배변감이 생겼어.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30초 이내에 일을 봐야 되는데, 운동장에 가 있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뛰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정말 큰 이 실수들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분도 계세요. 화장실 갔는데 야 진짜 세워라 내워라 앉아 있어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나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설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설사는 왜 생기나요?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딱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체내에 있는 나쁜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고요. 변비가 뭔가요? 그러면은 장관 운동의 저하로 변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게 바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즉 장내 미생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틀어졌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장관 내에는 이해하기 쉽게 몸에 큰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졌을 때, 유해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아졌을 때의 인체 내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균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녀석들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불규칙한 식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통해서 이 균형이 틀어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을 먹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사과, 저한테는 독사과였어요. 사과를 먹으면 30분 뒤에 화장실을 뛰어갔어야 됐어요. 와, 그렇게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디톡스, 왜 해독 주스 인기 있었을 때 있었죠. 집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화장실에 가서 쏟아냈어요.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장관 내에 유익한 균주의 균형이 많은 게 아니라 유해한 균주의 균형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과다 발효를 시켜요. 과다 발효를 시키고 더욱더 큰 거,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독소가 있습니다. 독소들이 가스들이 팽창이 되면서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을 느껴주면서 자꾸 뱉어내게, 쏟아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설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을 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사과를 먹고 설사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양배추를 먹고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보통 포드맵 식단이라 그래요. 포드맵 식단이 뭐냐면 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과일도 포함되어 있고 야채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공식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이 많이 함유가 된 음식을 먹었을 때 장 속에서 빠르게 발효가 되고 유해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먹었을 때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변비입니다.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짜 제발 속 시원하게 한번 진짜 쾌변 아침에 막 나와가지고 성공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변비는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의 양과 미생물의 종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부터 살을 좀 빼야지. 내가 건강관리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평상시 안 먹던 야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속이 불편할 때가 있죠. 왜냐면 내가 안 먹던 야채를 먹었네, 장 속에 그 야채를 분해시키는 미생물의 종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골고루 먹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관 내에는 최소 500종에서 4000종이 넘어가는 미생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얘들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맞아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주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좋은 균들이 내 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자꾸 편향적인 식단을 찾아. 자꾸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이 가지수들, 군대의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때요? 오랜만에 이것 좀 먹어볼까? 했는데 먹었다가 되려 변비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수분의 섭취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또 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의 양의 식사를 한다든지 혹은 식이섬유의 종류 중에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이 섭취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너무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발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핵심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제대로 소화시키고 변을 만들어서 배출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솔루션으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봐요. 우선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내에 유해한 균주들의 군집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해한 균주들의 증식을 일단은 멈춰줘야 되겠죠. 가공된 식품들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은 멸균, 방부 처리된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걸 일단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음식들을 줄여주시는 거.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미생물들이 많은, 유익한 균주들이 많은 음식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치, 된장,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청국장. 여기에 하나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요거트들이 있지만 거기에 인공적인 당이 들어가 있는 요거트는 배제시켜 주시고, 그릭 요거트라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나 혹은 집에서 내가 첨가물을 넣지 않고 요거트를 발효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발효된 요거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요거트를 섭취해 주시는 권장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료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쌀 씻은물을 가지고 발효를 시켰어요.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정말 설사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발효시킨 음료를 하루에 1리터씩 먹었어요. 이제 설사가 심하니까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우, 장은 너무 깨끗한데 왜 그럴까요?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근데 모르니까 찾아갔는데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사제를 줍니다. 지사제를 먹는데요, 한 달을 먹어도 설사가 안 멎어요. 그런데 핵심은 발효시킨 음료, 이 유익균이 정말 가득가득 차있는 이 발효음료를 먹고 나서요, 딱 한 달 만에 설사가 멎었어요. 개인마다 환경이 다르고 장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100%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기에는 위험이 좀 높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하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내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발효시킨 음료를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변비입니다. 변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음식을 편향적으로 먹고 있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바나나 하나씩 챙겨 먹어라 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테고,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골고루 먹어줘야 되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맞잖아요. 영양소 자전거라는 걸 봐도요, 거기에 탄단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무언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거나 무언가 편향적으로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의 솔루션이에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소화 및 발효시켜 줄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은, 내가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을 발효된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먹더라도 물을 발효시킨 절임무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깍두기라든지 총각김치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묵은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거는 식초. 요즘에 발효식초들 많이 나와 있죠. 발효식초들, 아침 저녁으로 식초를 생수에 타서 한 잔씩 드셔주시거나, 혹은 식사 전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식초를 한 잔씩 드셔주시면은 소화에 도움도 되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린다면은, 변비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생야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되려 생야채소를 많이 드셨다가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떤 영양소 군집에 따라 다른데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A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단한 섬유질이 많거나 이런 단단한 재질의 생야채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볶아 주신다든지 데쳐 주신다든지, 혹은 삶아서 먹어도 괜찮은 야채가 있다면, 야채소가 있다면은 삶아서 드셔 주신다면은 훨씬 더 내 몸이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덜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